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죠. 갑작스러운 리보스라니 플러스 감렐리 주막 간암 치료제 NDA 신청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리라프그라티닙 NDA와 시기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리보스라닙과 리라프그라티닙의 NDA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비슷한 시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더 막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둘 다 두 달 정도의 기대감 일정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NDA를 신청하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30일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규정상은 60일 냅니다. 60일. 자, 30일 이내에 답변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지 FDA가 접수할지 말지 그 기한은 최대 60일인 거고요. 즉 두 달간 기대감 일정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현지 시간 1월 23일에 항소제약이 NDA를 신청했기 때문에 최대 3월 23일 이내에 FDA는 간암 치료제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합니다. 자, 리라프그라티닙은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1월 내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일정에 큰 차이는 없겠죠. 차이라고 하면 이제 리라프그라티닙은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최우선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과 여부가 리라프그라티닙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HLB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간암 치료제는 그 후에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리라프라티닙이 승인을 받게 되어도 이 기대감 소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간암 치료제로 기대감이 이어지니까. 자, 그래서 기존에 여기 강력할 수밖에 없는데 저항이 과거에도 박스권 상단이었고 지나고 나서도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저항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강력한 호재를 등에 업고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이 어떤 자리에 앞으로 부딪힐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항받은 자리는 자, 64,000원의 자리입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 주황색 밑에 선이죠.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위에 과거에서 지지와 저항이 수차례 수렴되었던 수렴되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했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부딪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란 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때문에. 자, 근데 이걸 그냥 쉽게 별다른 저항도 없이 돌파한다면 재료의 두께가 그만큼 굵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래 여기서 저항이 강력하다면 여기서 매도하려고 했으나 매도하지 않고 뭐 버티거나 혹은 매수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갔다. 그만큼 재료가 두껍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큰 자리들은 부딪혔을 때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NDA 신청 소식이 나왔다고 안주하면 안 되는 게 HLB는 과거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물린 투자자들 대부분 여기서 샀죠. 그리고 그 세월도 꽤 깁니다. 24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통수 당한 과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조금 오른다고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뒷자리에 물려 있을 거거든요. 이쪽은 뭐 요 아래쪽들은 물타기를 했거나 했을 수는 있어도 거래가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개인들은 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여전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뒤통수의 과거가 없었고 뭐 두 차례 CRL, 나노코 박스 이런 거 없었으면 상한가 지릅니다. 근데 재료의 두께가 굵직하고 이제 두 가지 NDA가 시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웬만하면 상한가를 가는 재료인 건데 지금 뭐 8%, 9% 상승으로 마감한 자체가 아직도 리스크가 크다, 우려감이 존재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투심이 변하려면 이전 고점 여기까지라도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자,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세력이 자금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세력만의 돈으로 주가를 올리려면 이 시총 8조가 넘는 주가를, 그러니까 드립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소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개인들이 탑승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탑승하려면 이런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던가 아니면 압도적인 상승 한 번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못해도 본전을 좀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감이 존재하는 동안 이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좀 과감한 상승세를 한 차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들 탑승을 유도하려고. 그리고 꼭 하나 명심하실 건 재료 일정. 재료 일정이 다가오고 기대감에 폭등을 한다면 세력의 엑시트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세력이라고 해서 이거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력이라고 단 하나의 주체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주체가 8조짜리를 지들 마음대로 휘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 주체가 공존하기 마련이고요. 도구로 사용되는 개인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이 개인들도 투심이 합쳐지면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리죠. 근데 투심이 제각각이라는 게 문제인 건데 재료와 동시에 급등을 보여주면 투심이 뭉쳐집니다. 개인들은 이런 급등에만 매수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 오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세력은 오로지 개인들을 고점에 매수하는 주체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를 부추기고 있는 그 초입이니까요. 그래서 기대감만 야무지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맨날 나오는 말. FTA 승인받으면 더 오를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승인받는다는 확신은 여전히 없습니다. 두 번 실패했으니 이번에 성공하겠지. 이 생각 자체가 도박입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요. 경기 끝난 뒤에 하이라이트 보고 베팅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도 투심이 합쳐지면 하나의 세력이 된다고 했었죠. 자, 윗구간에 물린 투자자들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 줘놓으면 팔고 튀겠다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가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매도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세력의 엑시트까지 더해지면 승인을 받아도 조정은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3만 원대에 있을 때부터 아직은 팔 때 아니다. 적어도 기대감만큼은 반드시 반영된다라고 강조드려 왔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두 가지 재료 일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관점을 매도 타점에 둬야 합니다. 리스크 최소화에 둬야 됩니다. 내가 최대 수익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간암 치료제를 승인받으면 얼마까지 올라갈까? 리라프그라티닙까지 승인받으면 얼마나 올라갈까? 이걸 생각하면 희망회로 올리면서 이성을 잃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세력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엑시트는 동반될 것이다. 또 HLB라는 종목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고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면 예정된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승인받는다고 평생 오르지도 않고요. HLB는 물린 투자자들의 평단이 좀 물갈이가 되어야 재료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이거 받고 나서도 살 기회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단이 이 승인 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면 수익률은 0%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사든. 지금처럼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재투자나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에 대한 리스크는 피해간 뒤에 재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면, 간암치료제가 승인을 받는다면 그때 LMR 파트너스의 투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에 매수할 타점을 찾는 관점으로 가면 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근데 이건 발생하지 않는 일이니까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승인 받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 번의 매수 그리고 한 번의 매도로는 변수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좋지 못한 투자 습관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기대감의 비중 축소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이렇게 쪼개서 매수하고 쪼개서 매도하는 습관도 길러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타점 그리고 디테일 위에 저항의 의미가 큰 자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딪혔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에 따라 추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텔레그램 방에서 이 부분 디테일 무슨 의미인지 해석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기대감이 있던 자리가 요 자리들입니다. 요 자리. 이때는 CRL 맞고 나서니까 좀 기대감이 수그러 들었죠. 자, 그래서 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원래 기존의 간암 치료제만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게 리라프고라틴이 제로까지 더해지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요 자리에 투자자들, 물린 투자자들의 매수를 부추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돌파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 돌파하려면 여기서 요 안에서 매물 소화가 먼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얘네가 매수한다고 하면은 그냥 올리는 거고 매수하지 않는다. 매도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고 물량 흡수한 다음에 올리는 거죠. 물론 하나의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아직 근거도 제대로 없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고요. 리라프그라티님에 이어서 간암 치료제까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세가 반전됐다는 것을 만끽하시되 대응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윗자리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윗자리에 매물 소화가 진행될 순서거든요. 그 과정 중에 또 새롭게 박스권을 형성할 겁니다. 자, 여기서 박스권 하단이 될 자리의 근거와 박스권 상단이 될 자리의 근거를 확인하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소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거거든요. 과거 기대감이 있을 때도 이렇게 들쭉날쭉 했던 것처럼. 그래서 비중 쪽에서 다소 높은 자리에서 박스권 꼭대기 이런 데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이제 의미가 큰 자리에서 지지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비중을 더해서 이때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관련 타점과 근거도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또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보시면 기대감 크게 반영됐었죠. 자, 근데 쭉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 요게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대감만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매도세 영향입니다. 승인이 나는 그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투자자들은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가진 보유 주식 수익률만 보지. 결국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요 리스크 배제하고 기대감만 이용하는 투자자들 이들은 매도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우리도 기대감에 엑시트하고 재투자를 하더라도 낮아졌을 때 저점이 확인됐을 때 그때 재투자를 하는 것을 권유드린다는 겁니다. 요거 CRL 때문이 아닙니다. CRL 때문에는 요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CRL 이렇게 기대감 반영되다가 여기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RL 맞고 이렇게 급락했고요. 이 이유가 이 이유가 기대감만 사용하고 엑시트하는 투자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대감만 사용하시기를 비중을 기대감에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링크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자,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필요하신 거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답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연락처 뭐 예를 들어서 010-1234-2345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미기재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전달드릴 어떤 소통 창구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기재해 주셔서 제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1월부로 신설된 신규 공간입니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제 새로운 공간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연락처 기재해 주시고 요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